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경기도 여성폭력 방지 시설 협의회 그 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이제 고민거리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여성폭력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그리고 이 기관에서 일하는 것들이 좋은 일자리인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초기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경기도와 그리고 일기 이제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럼 어떻게 좋은 일자리,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제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동 과정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워낙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연구는 이 보상과 관련된, 특히 임금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연구를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의 많은 내용들이 임금에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임금을 이제 설계할 때도 호봉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무급제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과정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질문에 넣었고, 그리고 오늘 발표는 이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호봉제하는 것들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만 발제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본 보고서 안에서는 실제로 이 직무급제랑 관련해서, 왜냐하면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어 있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호봉제가 좀 더 지금 현실에는 맞겠다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셨던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저희 경기도 가정여성연구원 홈페이지에 관련 연구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보고서를 좀 보시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상뿐만 아니라 노동 과정과 그리고 이제 호봉제뿐만 아니라 직무급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임금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얘기하셨던 그 근속 연수에 근거한 그런 이제 우리가 임금 체계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이제 2019년대 연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2018년도 12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설문지 내용도, 왜냐하면 직무급제를 하다 보니 직무랑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설문하실 때 되게 고생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고생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진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폭력 방지 시설이라는 게 뭔가 종사자 처우를 하려고 하면 이선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정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방지 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면서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여성폭력 방지시설이 13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3개 유형에 있는 여성폭력 방지시설 전부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4개 가운데서 특히 이제 74개소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한 88%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높은 응답률을 나온 경험들이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지 않은데, 그만큼 아마 열망이 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들 이제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조사 내용을 보시면 일반 현황, 그리고 종사자 임금, 근로 실태, 그리고 임금 체계 개선 방안,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사자별 직무 관련 조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연구라는 게 설문조사라는 것이 양화하는 것이고 숫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보완적으로 간담회나 초점 집단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와 함께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간담회나 초점 집단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갖고 시설 유형이나 업무 성격에 따라서 10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간담회나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서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오늘은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상이나 임금 체계 뭐 이런 과정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폭력 방지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50%가 사단법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17.6%, 기타 한 10.8%뭐 이런 것으로 주로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현황을 보면 1인에서 4인 시설인 경우가 49세소로 66.2% 가장 많았고요. 5인에서 9인 시설은 19개소, 그래서 25.7%, 그리고 10인 이상 시설은 6개소로서 8.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 4인 이하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기관도 5개나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임금하고 관련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3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대부분은 40대와 50대가 중심이 돼서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임금 기준하고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종사자들은 어떤 임금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받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대부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관이 2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시설 자체 기준이 19.0%, 그 다음에 시군에서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임금표 없이도 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보건복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관들 중에서도 당해년도 기준을 따르는 기관은 55.6%,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이전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건복지부 기준을 따르려면 당해년도 보건복지 기준을 따르면 되지 왜 이렇게 그 전년도를 따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직급 매칭도 할 수 없어서 낮은 직급으로 낮춰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폭력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마다 이제 실제로는 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지만 똑같은 여성폭력 방지 시설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적인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이제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호봉, 그러니까 입사 시 1호봉은 이제 평균 임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첫 입사 시 1호봉 평균 임금을 살펴봤더니 저희가 이제 해바라기 세타랑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상 심리 전문가가 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상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임금이 얼마나 되나 보면 한 16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기본급여의 임금 기준은 주로 기관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력이나 직무, 그리고 입사 시에 기관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럼 임금 이외에 수당을 받는 것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수당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요. 주로 명절 수당 정도, 그것도 아주 약소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간의 근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법적인 건데.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주로 이제 수당 대신에 휴가를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초임 연봉을 획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초임 임금을 획정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에는 실제로는 이제 초임 호봉, 일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경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설에 들어왔을 때 그냥 일호봉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경력을 상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처음 들어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 시세에 들어갔을 때 1호봉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실제로는 내가 어떤 시설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호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성폭력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으면 여가부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통으로 주면 인건비를 많이 하면 사업비가 없고요. 사업비를 많이 이제 저희가 포션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가장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선은 선결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30분까지 저한테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천천히 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이제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승진이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동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많은 이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노동 과정입니다. 그런데 승진 기준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승진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책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이나 연차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그런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조사를 했을 때 이 야간 근무랑 관련해서 커다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관에서 이제 적절하게 합의를 해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대 근무나 야간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이라든가 야간 근무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보상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66이나 또는 해바라기나 생활시설의 임금이 높다라고처럼 생각이 되지만 총액으로 보면, 하지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교대 근무라고 얘기하는 야간 근무를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낮다, 처우가 좀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간담회 결과도 여기에 작성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사자 처우랑 관련된 어떤 개선안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지 않는 문제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승진이라든가 중간관리 체계가 없다라는 것들도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이제 호봉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시설 기준,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의 단일임금 체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단일임금 체계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면 한 향후 5년쯤 되면 거기랑 서울시랑 유사해지는 방식,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수준으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했고, 그때 종사자 기준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소중한 기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2019년도에 경기 도내 여성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들, 상당히 그 다양한 영역에 있는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현장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정혜원 박사님께서는 현장에 그 문제들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성폭력 방지 시설들의 근거법이 조금 아까 김승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 또 그 안에 있는 하위법인 사회사업법인가요? 네. 사회복지사업법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2019년 12월 달에 시행이 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과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시행령이 최근에 저희 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서 사회보장 기본법하고 여폭방지법이라고 해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하고 두 가지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여성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는 99.9%가 여성이에요. 종사자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급여 또는 이 일의 업무의 그 환경 이런 것들은 아주 열악한 상태로 그냥 계속 20년 넘게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폭력 방지와 관련돼서 이 시스템이 법제화된 것은 1991년도 이후예요. 성폭력 그 관련되는 법이 제정된 이후.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20년, 30년 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그 노동 환경 내지는 이쪽의 종사자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게 짝이었습니다. 만약에 남성 종사자가 또는 남성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이게 계속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유지는 분명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폭력 방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분들 종사자 또한 여성 관련되는 그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 우리가 여성에 대한 대우라든지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종사자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급여는 정말 아주 비참하게 받고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여가부에서 해주겠지. 여가부는 또 여가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우리한테 무슨 예산을 안 줘요. 이런 얘기하고 계속 핑퐁 게임으로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종사자들은 스스로 소진이 되고 급여는 아주 그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부차적인 생계를 정말 담당하고 있는 남성에 비해서 봤을 때 급여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혜원 박사님은 지금 몇 가지 종사자 처우라든지 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반드시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함께 완전히 통짜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높아지면 사업비가 부족할 판이니까 사업비를 몇 퍼센트 이상 써라. 그럼 인건비는 계속 줄여야 돼요. 거기다 호봉이 높아지면 내급여를 줄여야 되고 호봉 높은 사람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경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피해자한테 그야말로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신참들이 들어와야만 급여가 인건비가 유지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직률은 점점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그다음 새로운 일이 맡겨지고 시대 현상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늘어나고 성매매 사건이 늘어나고 이주여성 문제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맡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올까봐 좀 걱정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이상한 묘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일단은 의식을 깨워서 한마디로 이것을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데 오늘 토론회가 일조를 할 거라고 믿고